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 한숨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제는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페이더가. I'm your father. 반갑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입니다.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네, 취업도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눈치 코치 챙겨주는 코칭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11월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미 씨, 네. 지원 서류를 메일로 보내고 네. 이 방금 서류를 확인했다는 이 메시지가 딱 떴어요. 네. 근데 5분도 지나지 않아서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나요? 전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요. 벌써? 아니, 내가 쓴 걸 아무리 빨리 읽어도 네. 5분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채용 인원이 다 충족이 된 건지 아니면 뭐 내정자가 있었던 건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쌤, 네. 이런 경우는 뭐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공채는 아니고요. 네. 뽑는 자리가 아마 한 명일 거고 예. 네. 그 중에서 빨리 면접 보고 뽑아야 되는 자리는 이렇게 해요. 근데 네. 근데 어떻게 어떻게 뭐 5분 만에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저도 면접 보고요. 아직 건물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불합격 문자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면접 끝나고. 근데 요즘처럼 재난 문자가 있던 시절은 아니잖아요. 예. 시대적으로. 근데 아직 건물 다 나가지 않았는데 단체로 문자가 왔어요. 설마? 딱 열었는데 여기 우리 다 같이 얼굴 쳐다보면서 너도? 나도. 야 나도 이러면서 야, 나 누가 내버렸구나. 이런 적이 있었죠.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많이 흔합니다. 예. 흔한 네. 일이군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너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마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기회가 있어 더 좋은 회사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스베이더와 함께 하시면은 지나간 자소서도 다시 보시게 되고 그 자소서를 통해서 더욱더 멋진 회사에 입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담하실 거죠? 당연하죠. 예, 네. 저보다는 선생님이 장담하셨으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신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봐야겠죠? 네. 오늘은 최진영 학생의 프로필 살펴볼 건데요. 학력은 전남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 예정이고요. 반도체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6세, 지원 기업은 ASML 코리아입니다. 향후 지원 기업은 반도체 장비 관련 기업 엔지니어 직무인데요.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 3.38, 정보처리 기능사, 정보기기 운용 기능사, 토익 730, 오픽 IH, 고교생 대상 전공 알림당 활동, 호주 워킹홀리데이, 외국인 학생 문화교류 프로그램 진행, 미국 교환학생 체류 중 코로나로 귀국을 했고요. 수자원공사 고교생 멘토링도 진행을 했습니다. 고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 때 학점이 낮은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할 때 너무 힘듭니다. 작성 팁을 알고 싶습니다. 네, 올 하반기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코리아에 지원했던 최진영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신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반도체가 모자라서 차를 못 만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오, 예, 가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엄청 지금 이 서플라이 체인에 큰 문제가 좀 생겼을 정도로 이 반도체는 지금 인력난에 난리거든요. 네, 근데 또 사실 우리 여기 진영 학생 같은 경우는 공대치고는 나쁘진 않은 그런 점수들이에요. 사실 뭐 학점이 본인이 낮다고 했는데 네. 네. 사실 이 정도 학점이면 크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많이 오해를 하는데 대학생들은요 3.38과 3.9는요 아주 다르게 느껴요. 본인들이. 어디 3.9인데 내가 3.3이랑 같다 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둘 다 3점대지 뭐 난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전 다른 데서 찾았어요. 네. 여기 진용 학생 같은 경우는 자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죠. 네. 미국 교환 학생 갔다 왔죠. 네. 근데 영어 점수가 좀 낮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외국계 회사가 의외로 보수적이에요. 지필고사 점수를 더 봐요. 그래요? 네, 오히려 반대예요. 국내 회사들이 스피킹 점수를 요구를 하거든요. 아마
국내 대기업을 가려고 좀 준비를 하려고 스피킹 점수를 높여놨다가 아마 좀 생각이 바뀌어서 장비 회사 쪽으로 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 지원자가. 네. 한번 저희가 뭐 네. 다시 살펴는 봐야겠지만 일단 고민부터 좀 해결해 볼까요? 네. 네, 그 선생님께서 방금 이제 학점이 낮은 편인데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네.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면접 때 질문이 나온다면 네.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깔끔하게 인정하고 들어가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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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못해요. 요즘 MZ 우리 세대들이. 쉽게 쉽게 못해요. 자신의 단점을 말하는 걸 싫어하는 못해요. 거죠. 예, 자기를 낮추는 걸 잘 못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우리 진영 학생이 할 수 있다 그러면요 사실 이 면접에서 문제는 안 돼요 이거는. 네. 근데 인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장점으로 네.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질문은요. 네. 이 자소서 단골 문항인데요. 네. 예.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일단 작성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팁을 달라고 네네네. 했으니까. 자, 네. 입사 후 포부는요. 엔지니어로서 입사했을 때 어떻게 그 조직에 적응할 거지? 외국 회사인데? 자, 이거 들어가야겠죠? 그다음 내가 엔지니어로서 어떤 좀 내가 역량을 쌓아야 되지? 전문성 개발하는 분야 얘기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내가 좀 많이 알게 된 걸 혼자 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뭐 협력사나 뭐 고객사나 아니면 같이 일하게 되는 직원들하고 어떻게 내가 가진 이런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알리겠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렇게 들으면 또 간단한데 네. 사실 또 그냥 오늘 다스베이도 안 보신 분들은 막막할 수가 모르죠. 있어요. 보신 분들 우리끼리만 아는 네. 걸로. 네. 자, 또 어떤 고민을 해결해 볼까요? 네. 그럼 반도체 네. 지금 분야가 인기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렇다면 반도체 장비 분야의 취업 네. 시장은 어떤가요? 똑같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를 무한정으로 좀 많이 늘릴 거 아니에요.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설비가 들어가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반도체는 설치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라인이 막 돌아가요. 예. 얼라이먼트라고 그러는데 각도가 0.01도만 살짝 틀어져도요. 불량 우르르 나와요. 그 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분야는요. 인스톨이 끝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요. 그 회사에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주는 역할까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생산 시설이 늘어나고 계속 확충하고 막 난리죠. 워낙 모자르니까. 예. 자 그럼 장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럼 유지 보수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 지금 불이 붙었죠. 네, 빨간색이죠. 난리죠. 예. 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반도체는 진짜 아무나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들 중에서도 데리고 와서 어느 정도 교육을 시켜야 그나마 조금 일을 하거든요, 이게. 네. 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외국에서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분야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약간 대학 교육과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인데 반도체 인력이 이렇게 부족하다는 걸 좀 사전에 알고 이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우리 대학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학교에서 많이 양성을 못 해내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좀 검색해 보시면은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요. 문과를 졸업한 학생들도 뭐 재취업할 수 있는 과정으로 엄청 많이 개설돼 있어요, 지금. 오히려요? 오히려. 예. 근데 아무래도 4년간 공부한 분들보다는 좀 떨어지겠죠. 이런 실력들이. 근데 그만큼 지금 인력이 없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럼 자소서를 좀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네. 취준생 통신 또 확인해 봐야겠죠? 네. 자,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ASML 관련 소식 준비했는데요. 그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L이 국내 엔지니어를 대거 확보하고 있답니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사의 기술 지원 수요에 따른 건데요. 이 말은 곧 엔지니어 채용을 늘린다는 건데요. 신쌤, 그 예상되는 채용 규모는 얼마나 될지 네. 그리고 취준생이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일단 공채를 하지 않죠. 외국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대규모로 선발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채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가 계속 나오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실력도 좋고 일도 잘하는데 비용도 좀 저렴해요. 다른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규모는요 계속 늘어나죠. 특히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용인 쪽에 신규 공장을 뭐 짓겠다 말겠다 얘기 나오고 있고 이천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을 엄청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인력은 수요가
네, 계속 있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네네. ASML 코리아 면접이 압박 면접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게 왜 압박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비에서는 거의 엔지니어링 탑 회사거든요. 오, 예. 그런데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이직 많이 할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 딱 들어보면? 뭐 글쎄요, 저는 왜냐하면 자 서로 인력이 모자르니까 네. ASML에서 몇 년 일했어요. 뭐 예. 삼성 이런 데서 오퍼 안 할까? 그렇죠. 예. 엄청 와요. 그리고 또 중국 쪽에 있는 업체들한테 오퍼 안 올까요? 엄청 와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전화 온다고 해요. 그 스카우터들이 네. 매일 아침 전화해서 오늘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반도체를 정말 네.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중국 쪽으로 오시면 네. 대우 좀 더 상향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매일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모셔가는 정보. 네, 모셔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한 명의 엔지니어를 키우는데 거진 한 1년 정도는 걸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키우는데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한 3년 일했는데 갑자기 쓱 미소를 지으며 갑자기 뭐 중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로 가요. 이런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그럼요. 그래서 엄청난 압박 손해죠. 면접을. 그렇기 때문에 압박 면접도 딱 이거예요. 그만두지 않을 사람을 뽑으려고 엄청 압박해요. 그 예, 얘기였군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압박은 다른 데랑 달라요 좀. 그러니까 너 진짜 안 그만둘 거지. 너 중간에 나가면 안 돼. 너 그만두는 사람은 말이야. 하면서 그만두지 않게끔 계속 압박을 해요 이게. 그 얘기였군요. 예. 그래서 그거에 본인이 접근해서 면접을 준비하면 괜찮겠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 ASML 코리아와 본사와의 차이를 좀 알고 싶은데요. 예. 이 삼성에서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네. 그만큼 처우가 좋은 걸까요? 일단은 이런 게 있어요. 엔지니어가 영어 실력보다는 사실 그 회사의 업무를 잘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ASML이 다른 나라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가 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죠. 또 하나, 외국의 기업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네덜란드 회사잖아요. 네네. 네. 네덜란드 국경일 쉬죠. 한국 국경일 쉬죠. 이거 정말 따블이네요. 따블이에요. 이거 꿀 오브 꿀이에요 이런 회사들이. 예, 그리고 또 이 회사들이 외국계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업무나 이런 거 되게 철저하게 돼 있어요. 이쪽이 인기가 높은 이유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잘 확인해 보았고요.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자소서는요, 자유양식으로 진영 학생이 자율적으로 문항을 제시하고 또 본인이 자유롭게 작성한 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문제 항목은 2번.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 직무에 요구되는 자질은 무엇인지 그것에 부합하는 자신만의 강점을 기술하시오인데요. 세미 씨, 이 문항의 네. 평가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직무 적합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 같은데요? 맞을까요?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일단 역량이죠, 역량. 역량. 네, 역량이죠. 역량은요, 우리가 지식과 기술을 합치면 역량이라고 합니다. 기술과 지식. 네, 이걸 합치면 역량인데, 자, 그러면은 내가 반도체와 관련해서 공부한 것 중에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엔지니어로서 갖춘 기술이 뭐가 있는지죠. 자, 그런데 아직 대학생이니까 기술이 없겠죠. 네. 자, 그럼 엔지니어한테 요구하는 1번 역량은 뭘까요? 1번 역량. 보통 여기에서 지식? 뭐 영어요 이렇게 잘못 얘기하거든요. 네네. 자, 근데 사실은 정확성이에요. 엔지니어가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확성, 전문 지식이죠. 자, 그런 네. 것들 생각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첨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2개의 문단인데요. 네. 첫 번째 문단부터 첨삭해 볼게요. 근데 일단 보시면은요. 엔지니어로서 요구되는 역량 중 하나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각합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어미가 생각합니다. 일단 자신감이 엄청 자신감이 적으로 보이네요. 뚝 떨어지죠. 예. 그냥 어중간해 보이잖아요. 자, 하나는 책임감입니다. 딱. 입니다. 그냥 뭐 맞는 말이니까 사실. 네. 예. 굳이 뭐 생각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은요, 이제 본인이 그 소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죠. 뭐 컴퓨터에는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자, 이러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걸 알았을 건데 굳이 여기서 불가능했다라고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네. 얘기가 들어가군요. 항상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
내 자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부정적인 멘트를 쓴다?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조교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자, 이런 거. 자, 내가 조언을 구하면 외국인 조교는 다 물개박수를 치면서 나한테 네가 나한테 조언을 구해야지 이러면서 막 잘 알려주지 않아요. 예. 자, 이거를 신뢰되는 행동일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써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쓴 친구들 네. 물어보면요, 너 이거 카톡으로 물어봤지? 이러면 네, 이래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물어봤으면 이렇게 안 써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글 쓸 때 썩 좋은 건 아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좀 집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네.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그럼요.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가 좀 아니, 포함이 네. 돼야 되겠군요. 그게 중요하죠. 조언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네.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부정적인 내용을 좀 걷어내는 네. 것이 좋은 자소서를 쓰는 바람직한 길이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